12월 5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장중으로 방송을 진행을 할게요. 자, 지난 3일이죠. 바로 이날인데요. 어제 그저께죠. 자, 화요일 모처럼 양시장이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개선된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이 악재가 터지면서 어제와 오늘로 한국 증시가 다시 조정 분위기로 되돌아온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계엄 선포가 빠르게 해제되면서 낙폭이 제한적일 수는 있었지만요, 모처럼의 외국인 매수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화요일장을 생각한다면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가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타격입니다. 일단 환율 자체가요, 이렇게 좀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화요일날 샀다가 다시 어제하고 오늘 다시 또 매도로 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번 사태에서 국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좀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향후에 이제 국내 정세에서 향후에 국내 정세를 갖다 놓고 볼 때 이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테고요. 이 과정에서 또 갈등들이 추가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좀 더 불안정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증시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 이후에 RP매입과 함께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한자금 등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이 예고되고 있죠. 일단 또 하방으로의 어떤 흐름을 보이더라도 이제 이런 유동성의 공급은 하방으로의 어떤 흐름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또 작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 사태 이후에 이제 이런 유동성 공급안이 이제 새로 발표가 됐고요. 또한 코스피가 다시 또 되눌리면서 지금 PBR이 0.86에서 0.88배 수준,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수준이죠. 0.86에서 0.88배 수준으로 다시 관악폭 영역으로 돌아왔다. 이 부분도 이제 추가 조정 시 하방이 제한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후속적인 정세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서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금융당국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관악폭 인식 등이 맞물려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추가되더라도 급격한 그러한 흐름보다는 제한성이 동반된 그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수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사태가 나오기 전에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반등하기 전에 저점이 여기였어요. 그죠?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화요일 날 반등 시도가 외국인 매수로 들어갔던 거니까 요 2446포인트죠. 2446포인트. 여기를 일단 지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기준점으로 봤던 2492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가 되면서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체크포인트다 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향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11월의 저점 있죠? 11월의 저점 2390포인트 선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흐름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향한다면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요 2446포인트 쪽을 지지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일단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로 놓고 볼 때는 코스닥은 결국은 11월 저점입니다. 그죠? 요 11월 저점 하고 그 다음에 요 기준점 잡았던 우리가 9월 저점이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668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바로 여기 694포인트를 회복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되겠죠. 만약 하향된다면 뭐 이거는 여전히 저점 확인 구간이 확인 구간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이 양시장 지수가 여기에서 지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화요일 날처럼 뭔가 반등이 시도가 되더라도 반등이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좀 강하게 이렇게 나가려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요게 다시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언제 지난 화요일 날처럼 다시 또 돌아올 것인지, 요것도 지수 반등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외국인 수급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그 삼성의 자사주 매입이 일단 그 방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점,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 화요일 날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1차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화요일 날 저점이 얼마였어요? 화요일 날 저점이 53,100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빠졌을 때 보면 저점으로는 하향했어도 종가로는 53,100원이 지켜지면서 마감됐죠. 어제 종가가 53,100원이잖아요. 지수는 빠졌어도 삼성전자는 53,100원. 그리고 오늘은요, 53,100원을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로 나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요일 날의 저점 53,100원이 아직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요 53,1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게 지지되면서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요 분홍색 선이죠. 현재 20일 이평선이 54,800원에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다시 어느 정도 쌍바닥형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어쨌든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오늘 보면은 이오테크닉스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주식장인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화요일날 장 초반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게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네요. 그리고 유진테크, 그 다음에 ISC, 그 다음에 PSK 홀딩스, 프로텍,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반등 강도가 있죠. 자, 그러면 반도체 섹터는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체크하는 건 당연히 물론이고요. 중소형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체크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이오테크닉스처럼 21 이평선이 이렇게 돌파되는 종목 있죠. 21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2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오테크닉스는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회복이 됐죠. 유진테크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ISC도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21선 돌파 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와 같이 요 분홍색 선의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중소형 반도체에서는 주도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이와 같이 21 이평선을 회복 시도하는 주도 종목을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는 체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들이 살아있어야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21 이평선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늘어날수록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주도 종목들이 다시 밀려버리면 반도체 섹터가 다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는 물론이고 이러한 주도 종목 21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차분히 잘 마무리 하시고요. 후속 흐름 또 제가 내일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